자, 이제 1억 정도 돈이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현실이고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내 돈 2억으로도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게 진짜인지 알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는 무엇인지, 방송에서 차마 말을 못했던 리스크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 부동산 유튜버들이, 찐 부동산 유튜버분들이 얘기하는 좋은 점과 나쁜 점, 핵심 전략만 담아서 현장에 있는 제 목소리도 한번 살짝 붙여보려고 합니다. 은행에 통장에 있는 돈 딱 2억이 안 되는데 이제 10억짜리에 입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와, 이건 꿈도 못 꿨지. 난 그냥 전세나 돌아다니면서 내 집은 그냥 그림의 떡인가 보다 생각했어 했는데, 며칠 전 뉴스에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귀를 의심하게 되죠. 무슨 마법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파트 값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값은 사상 유례 없는 고점입니다. 그죠?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3억 원이에요. 젊은 세대 집 사기는커녕 청약 넣을 꿈도 못 꾸는 시대죠. 집값은 비싼데 자꾸 오를 길이만 보여. 결국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사게 됐고, 그 대출이 우리 가계부채를 폭발시키고, 이게 지금 한국의 경제의 진짜 찐 문제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정부가 꺼내든 새 카드가 지금 뭐냐면 너 혼자 부담하지 말고 이제 우리랑 같이 가자. 이게 바로 지분형 모기지야.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정부랑 집을 공투하는 겁니다. 정부 얘기로는 대출이 아니라 투자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공동구매? 약간 이런 비율입니다. 어떻게? 내가 6, 국가가 4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사고 싶어요. 기존 방식이면 70%라면은 7억 대출, 내 돈 3억이죠. 근데 이제는 4억만 내 대출을 일으키면 국가가 4억을 주고 난 2억 정도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6이고 국가가 4인데 내가 6을 내는 거잖아요. 6억 중에서 퍼센트를 대출해준다는 게 핵심이죠. 그럼 난 6억에 대한 퍼센트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1억 8천 정도만 있으면 6, 3, 18, 1억 8천이면은 나도 10억짜리 집을 드디어 살 수 있어. 이렇게 다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값, 경기도 좋은 아파트값,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얘를 살 수 있다면, 나는 어쩌면은 헌집에서 진짜 이제는 신축, 아니면은 저기 경기도 먼 데가 아니라 서울 근교 혹은 역세권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우리 아들이 컸는데 그동안 20평짜리 집에서 맨날 힘들었는데 화장실 자리 1개가 아니라 2개 있는 넓은 아파트 신축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진짜 좋았던 얘기는 이익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는 정부가 본대요. 옛날엔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잘 없었어요. 물론 이게 옛날 박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만약에 2억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정부랑 나랑 6대 4로 나눠 2억을 벌면 내가 6, 정부가 4, 2억이 벌면 나는 2, 6, 12, 정부는 2, 4, 8천을 가져가는 거죠. 뭐 조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해요. 그죠? 2억을 벌 수 있었는데 1억을 벌어야 되니까 좀 아쉽긴 해. 근데 만약에 손해를 본다? 정부가 다 떠안아. 내가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형만 믿고 따라와. 약간 이런 거죠. 왜? 원금 손실이 없잖아요. 이거 완전 이제 보험 들고 투자하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거 아시죠? 여기서 진짜 내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이렇게만 들으면 공짜 점심 같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정부는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으로 메꾸죠? 집값 떨어지면 나라가 떠안아요. 결국 그거를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집값 떨어지지 않게 부양정책을 쓸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양정책 카드를 쓰려는가 보다, 이제 집을 사야 되나 보다, 집값이 올라가나 보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집값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모든 나라에서 다 썼던 정책이에요. 부양정책. 이거 쓰기 시작하면은 오를 때까지 계속 카드 내밀 겁니다. 진짜 이때 집을 안 사신 분들은 많이 후회했었어요. 과거 몇 차례나 그랬어요. 심지어는 공산주의에서도 이 정책을 씁니다. 중국에서 이 정권 싸움이나 경기가 진짜 지금 안 좋잖아요.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부양정책을 쓴다. 부양정책.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들썩 하게 되고, 그때는 진짜 내가 지금 1억 됐다가 9억 9천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땐 진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제도가 필요한 진짜 이 정부의 얘기는, 지금 청년들이 집을 못 사니까, 신혼부부가 집을 못 사니까 청년, 신혼부부 뭐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한 안전망이다. 왜냐면 대출로 감당이 안 되는 세대들이니까 한 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겐 매력이 없다. 시세 차익 다 못 가져가니까. 근데 실거주자들에겐 어때요? 진짜 현실적인 탈출구가 될 수 있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가는데
진짜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 근처로 한번 가보자 할 수 있는 거죠. 막 진짜 피 나오는 집이 아니라 물 나오는 집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책이 조금만 잘 다듬어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죠.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신뢰. 지금까지 정책이 바뀌어도 정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랬다 저랬다 몇 달 만에 바꿔버리고 사람들이 못 믿어. 정부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바꾸지 않고 좀 잘 보완해서 진지하게 좀 잘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잘 만든다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진짜 함정이다. 이런 것들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결국은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거 뉴스에서는 얘기는 안 해주는데 유튜버분들, 부동산 유튜버분들, 전문가분들의 내용 길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세금도 세금인데 이게 서울 10억, 경기도 6억, 지방 4억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10억짜리 집이 어디 있냐고 서울에 살만한 집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금융공사, 주금공, 부채 비율이 700%를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국채 발행하고 세금으로 떼온 약간 이런 구조인데 결국 이익은 개인이 가져갈 수 있지만 손실은 국가, 우리 세금이 책임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제도가 완전히 쓰레기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닌데요. 자금이 좀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진짜 내 집 마련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집이 가능하고 지금 그 집 시세가 정말 그 가격인지 나중에 거품이 꺼졌을 때 위험한 건 아닌지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덜 위험한지 이걸 제대로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시세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시켜 드리려고 해요. 정부는 매번 새로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시세이고 현실이죠. 저는 매주 이 채널에서 앞으로도 매주 혹은 2주 격주마다라도 지분형 모기지 적용 가능한 단지 그리고 그 집들의 실제 시세 그리고 위험한 지역이랑 안정적인 단지 이것들을 직접 분석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개사도 한번 방문해보고 그 중개사도 한번 만나보고 저도 중개사니까 말이 좀 더 잘 통할 수도 있잖아요. 정부 발표만 믿고 덜컥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내 돈 들어가는 거니까 정보는 내가 좀 지켜야 돼요. 그 정보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구독해 주시면 정책은 정부가 말하고 현실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선생이었습니다.